수천만 원의 경비가 필요한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지구 속이다. 여행 일정에는 9일에서 11일 동안 북극에서 지구 속으로 통하는 문을 찾고 만약 출입구가 발견되면 지구 속으로 들어가 약 5일간 지하세계를 여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의 구조와는 달리 지구 속이 비어있고 그 속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지구 공동설. 19세기와 20세기 유럽과 북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가설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에도 뜨겁다. 인류는 물론 동식물 생명체의 터전 지구, 땅과 산, 바다 등으로 구성된 지구의 안쪽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땅속의 구성 요소는 지표를 기준으로 크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다. 지구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지각은 평균 두께가 30km 정도로 가볍고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지각의 아래에는 지구 부피의 82%를 차지하는 멘틀이 있다. 약 2,800 내지 2,900km 두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멘틀은 젤리처럼 유동성 있는 구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멘틀 아래엔 철,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 약 3,500km 두께의 핵이 있는데 액체 상태인 부분을 외핵, 부채 상태인 부분을 내핵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떤 근거로 지구 속의 모습을 추정한 것일까?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표에 구멍을 뚫어 지구 속 물질을 직접 채취하는 시추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추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6,000km가 넘는 지구 반지름의 1%도 안 되는 깊이인 10여 킬로미터에 불과하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지진파 연구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이다. 고체, 액체, 기체를 통과하는 P파, 고체만 통과하는 S파, 그리고 표면파인 L파로 구분되는 지진파는 물질의 밀도가 달라지는 층이 나타날 경우 그 속도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 전 세계 여러 관측소에 전달된 수천 개의 지진파를 분석하면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분포 곡선을 얻게 되는데 이것에 의하면 지진파 속도가 갑자기 변하는 세계의 경계면이 나타난다. 지하 수십 킬로미터 지점, 지하 약 2,900km 지점, 지하 약 5,100km 지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지진파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가 크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전면 부정하는 가설이 있다. 바로 지구 속이 비워져 있다고 주장하는 지구 공동설이다. 지구는 지각만 있을 뿐 그 속은 공처럼 비어있고 그 안에는 지하세계를 비추는 또 다른 태양이 있으며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비롯해 지표의 여러 곳에 지구 속 세계와 연결된 통로가 있어 이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지하 문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지구 공동설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의 신화와 전설에 등장했고 역사 속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이 가설을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 제우스, 바다의 왕 포세이돈과 형제 사이인 하데스는 죽음과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다. 기독교에서는 지옥이라는 지하 세계가 있다. 불교 전설에는 지하 세계에 있는 이상향 아가르타 왕국이 등장하는데 30여 개의 국어를 구사했다고 전해지는 미국의 천재 언어학자 찰스 벌리츠는 자신의 저서 최후의 심판 1999 AD에서 아가르타 왕국이 중앙아시아의 고온 및 땅속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전국시대 도가 사상가인 열사의 철학서 탕문편에는 주나라 모광이 의연히 북쪽 여행을 하다가 북국의 낙원인 종북국에 들러서 3년간 생활했는데 고향에 돌아와서도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우는데 2달이나 걸렸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종북국은 지하세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처럼 신화나 전설로 전해 내려오던 지구 속 세계가 지구 공동설이라는 하나의 가설로 등장한 시기는 언제일까? 16세기의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가 지구 공동설을 처음 주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의 영향을 받은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지구 속이 비어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다 결국 종교재판소에 회부돼 8년간 가혹행위를 당한 뒤 화형에 처해졌다. 과학계에서 처음으로 지구 공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할리 혜성을 발견한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할리다. 그는 1962년 런던의 왕실 학사원에서 지구의 지각 밑에는 공간이 있으며 이 공간 내부에는 쇠기 천체가 존재하는데 이들 천체의 크기는 화성, 금성 아니면 수성과 맞먹는다고 역설하며 지구 공동설을 주장했다. 스위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 역시 지구 공동설을 주장했는데 그는 지구 속 천체는 오직 태양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다. 19세기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속속 등장했다. 1818년 미 육군 대위 출신의 존 클리브스 심슨은 동심원과 극지방의 공동대라는 문서를 통해 지구는 여러 겹의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은 비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지구 안에 대륙을 찾아 미국 국회인 성조기를 꼽겠다며 국회에 청원까지 냈는데 예산 부족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20세기 초 지구 공동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지구 내부로의 여행을 저술한 작가 마셜 가더너다. 지구 내부에 한 개의 태양이 있고 남극과 북극의 직경 2240km의 구멍이 열려 있다고 주장한 그는 극지방에서 오로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지구 내부 태양의 광선이 거대한 구멍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세기 후반 지구 공동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문학 박사 겸 철학 박사인 레이먼드 버나드다. 그는 1969년 더 할로우 얼스라는 서적을 발간해 지구 공동설을 널리 소개했는데 책 속에 삽입된 한 장의 사진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68년 11월 23일 인공위성 ESSA 7호가 찍었다는 북극 사진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지구 공동설 지지자들은 이것이 바로 지구 속으로 왕래가 가능한 출입문이라고 주장했다. 레이먼드 버나드 이후 지금까지 세상에는 지구 공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과학이 발달한 20세기, 21세기에도 지구 공동설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무엇일까? 레이먼드 버나드는 자신이 지구 공동설에 대한 소신을 굳힌 이유가 두 사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사람은 1800년대 지구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2년 이상 살았다고 주장한 노르웨이 사람 올랍 얀센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미국 해군 제독이었던 리처드 버드로 살아생전 그는 1947년과 1956년 각각 북극과 남극을 통해 땅속 세계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지구 공동설은 말 그대로 가설일 뿐이다. 그런데 만약 지구 속 세계를 실제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지구 공동설에 대한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일생 동안 2번이나 지구 속 세계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리처드 버드. 1926년 5월 9일 비행기로 북극 상공 횡단,
1929년 11월 29일 세계 최초로 남극점 횡단에 성공한 그는 1947년 2월 19일 북극 탐사 도중 지구 속으로 약 2,720km를 비행에 들어가 7시간 정도 머물렀다 나왔다고 한다. 그로부터 9년 뒤인 1956년 1월 현역에서 은퇴한 그는 남극 탐험에 나섰는데 이때에도 남극의 구멍을 통해 지구 속으로 약 3,700km의 긴 비행을 한 뒤 지구 속 세계를 또다시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지구 속 세계를 방문한 리차드 버드는 당시의 상황을 무전을 통해 상부에 보고했고 비행 일지도 작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정부에 의해 군사상 기밀로 분류돼 당시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사후인 1996년 극비 문서에서 해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The Missing Diary of Admiral Richard Bird라고 이름 붙여진 그의 비행 일지는 1999년 북극 너머 지구 속 비행 일지라는 제목으로 국내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116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지하세계를 방문한 올랍 얀센과 리처드 버드. 그들의 눈에 비친 지하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들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두 사람이 경험한 지구 속 세계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지상처럼 태양이 있고 육지와 바다, 강, 호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는 24시간이다. 그곳에도 사람이 거주하는데 수명은 600 내지 800세였고 평균 신장은 3m 이상의 거인들이었다. 그들의 언어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와 유사했고 주 산업은 농업이다. 거인의 세계인 만큼 동식물도 컸는데 예를 들어 포도알은 사과만큼 컸다. 그런데 올랍 얀센과 리처드 버드 두 사람이 가장 놀란 것은 지하세계의 발달한 문명이었다고 한다. 지상보다 약 1000년은 앞서 있었다고 두 사람은 주장했다. 그 정도의 문명 사회라면 지하세계를 증명할 사진 정도는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현재 그들에 관한 기록은 글뿐이라는 점에서 과연 그들의 경험이 진짜일까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많다. 한편에서는 올랍 얀센의 이야기가 윌리스 조지 에머슨이 꾸며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리처드 버드와 올랍 얀센의 경험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리차드 버드가 올랍 얀센의 기록을 차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주장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음모론자들이다.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지구 공동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이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1969년) 레이먼드 버나드의 저서 더 할로우 어스에 삽입된 북극 사진. 당시 큰 화제가 됐던 이 사진이 최근 가짜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촬영일이 1968년 11월 23일인데 당시는 북극의 겨울철로 밤이 6개월간 지속되는 시기로 실제로 그날 찍었다면 사진이 이렇게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오래된 사진인 만큼 색이 바랬어야 하는데 유독 검은 구멍만 진한 것을 보면 조작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외에도 현대 과학은 지구 공동설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지구 공동설의 증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구 공동설 지지자들은 북극해의 빙산이 서군께 없는 민물이라는 점을 들어 이것이 지구 공동설의 증거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현대 과학자들은 북극해의 민물은 하늘에서 내린 눈이 얼어버린 것이며 설령 북극해 얼음에 염분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태양에 의해
소금기가 증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겨울철 북극에서는 여우, 곰 등 많은 동물들이 북상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이는 동물들이 북극의 온난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극지방에 따뜻한 기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 공동설 지지자들은 지구 내부 속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기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북극의 온난화 현상은 대서양으로부터 올라오는 난류의 영향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난류로 인해 위도가 높은 북극의 바닷물이 따뜻해져 그 주변에 온난한 기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지구 공동설 지지자들은 북극과 남극에서 오로라가 발생하는 것 또한 지구 공동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구 속에 떠있는 태양의 빛이 극지방의 구멍으로 새어나온 것이 바로 오로라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오로라의 발생 원인은 지구 속이 아닌 우주에 떠있는 태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 입자, 즉 전자 또는 양성자를 띤 입자가 태양풍을 타고 지구로 오다가 대기권 상층부의 기체와 부딪히면서 발생되는 빛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대 과학은 지구 공동설의 증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 특히 음모론자들은 지구 공동설을 신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지각을 뚫고 내려가 그 속에 멘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지하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에 매장돼 있는 석유를 시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0년 구소련의 콜라 반도에서는 지각을 최대한 깊게 파보기 위한 과학 시추 프로젝트가 실시됐다. 1970년 5월 24일부터 굴착 장비인 우랄메시 4.2와 우랄메시 15,000 계열 장비를 이용해 중심 구멍을 뚫고 그것을 중앙으로 삼아 여러 시추공을 뚫었다. 이 중에서 가장 깊이 들어간 것은 SC3 구멍이었는데 1989년 12,262m에 도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지표가 아닌 바다 밑을 파고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해양의 지각 두께는 평균 6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충분히 멘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최초로 지각 아래의 멘틀에 도달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일본의 해양 시추선인 GQ호다. 과연 앞으로 GQ호가 해양 지각을 뚫고 멘틀까지 도달해 지구 공동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GQ호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2016년 음모론자 단체인 GQ 팀 10은 1972년 아폴로 16호가 찍은 지구의 사진을 제시하며 지구 내부로 연결하는 거대한 구멍이 북극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진에 대해 현대 과학자들은 저기압일 때 구름층에서 간혹 생겨날 수 있는 기상현상일 뿐이라고 오래전에 일축했다. 지구 공동설 지지자들과 현대 과학의 공방 속에 관심을 끈 것은 2005년 인터넷에 게재된 북극과 지구 속으로의 여행이라는 광고였다. 2007년에 예정됐던 지구 속 여행은 과연 성공을 거두었을까? 광고가 실렸던 인터넷 사이트는 아쉽게도 그 여행이 취소됐음을 알리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혹 지구 공동설은 인간의 상상력의 범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be like tonight. Leave me in hindsight when I could last time. And you'll be like